자,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2030 클래스가 벌써 세 번째 수업이고요. 예. 일단 좀 선생님께 여쭙기 전에 그 전에 주식하던 거랑 우리 수업 듣고 나서 좀 달라졌어요, 확실히? 아, 확실히 달라지고. 확실히. 오. 그전에는 묻지마 투자 단타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는 그 종목 정보를 찾기 시작하고 뉴스를 찾아보고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더라도 꾹 참고 있는 경향이 그러나 아직까지 꾹 참을 때 주먹을 이렇게 주면서 참을 수밖에 없죠.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네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원래 단타를 주로 했던 사람으로서 예. 하루에도 수십 종목을 사고 팔다가 지금 거의 한 2종목밖에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하면 살 게 또 역시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 주린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로 남들이 다 아는 우량한 것만 사다가 제가 직접 발굴을 하려니까 너무 좀 어려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아직 수업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자, 선생님 오늘은 이제 숙제 검사 하셔야죠. 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숙제 검사. 예. 제가 강의 듣고서 어떻게 모의 투자 좀 진행을 해보셨어요? 예, 어땠습니까?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다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 결과를 이렇게 강의에 맞는 종목을 샀는지 어떻게 한번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저는 뭐 사실은 숙제 의무는 없는 역할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와일드 카드만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아직 새 가슴이라서 여러 종목을 발굴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와일드 카드에 대한 믿음으로 그 두 종목으로 5% 정도 예 실제 수익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고 나서 저도 들어가니까 그쵸. 마음이 좀 편안한 것도 있고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렸을 텐데 그 종목에 대한 믿음, 사랑을 내가 가지니까 확실히 수익을 내더라도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일단은 원래 제 돈으로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들어가고 이제 모의 투자하는 종목은 여러 종목 중에 이제 또 그 종목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수익이 났고 제가 이제 또 찾은 종목 그거 숙제도 숙제로 한 것도 샀어요. 뭐죠? 그게 이제 SK 케미칼이라는 이제 종목을 샀는데 그게 처음에 샀을 때는 마이너스 뭐 한 5% 이렇게 떨어졌다가 기다렸더니 이게 쭉 올라와서 이제 플러스. 기다린 거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인데 대선 테마주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드디어 기다리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물려 있었어가지고. 그 SK 케미칼 잠깐 코멘트 하자면은 그게 이제 자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있는데 최근에 누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남아공변이 때문에. 그래서 어제였죠? 어제 엄청 올라갔어요. 예, 좀 올라갔고요. 네, SK케미칼 그 제가 드린 그 팁에 대해서 거의 뭐 부합하는 종목을 골랐다. 이렇게 아주 모범생 단타 치시는 분이 모범생으로 바뀌었네요. 좋다.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인선 ENT를 들어갔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재무 정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근데 그 제가 저번에 강의한 거에는 굉장히 부합하는 종목이에요.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거든요. 국내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만약에 하나 종목을 고르라고 해갖고 개인적으로 투자한다면 저는 인선 ENT를 고르거든요. 굉장히 학습 효과가 뛰어나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머리 좋은 분들 같지 않았거든요. 나는 되게 똑똑한 분들인데 답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바로 답이 나오네요. 저는 이제 원익 IPS라고 반도체 쪽인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시총 순위는 꽤 높은데 뭔가 그래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수치에 따르면은 그래도 제 머릿속에서는 좋아 보여서
했는데 이제 살짝 빨간불이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좀 흔들렸죠. 한 네. 이번 주 내내 좀 반도체 쪽이 좀 흔들렸으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숙제해 오신 분들 중에서 우등생을 뽑는다고. 예, 우등생. 원이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이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제가 전에 가장 강조드렸던 게 경제적 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해자라고 그러니까 성 바깥에 이렇게 물기를 파가지고 저기 침투하면은 막을 수 있는. 그죠? 그래갖고 그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을 찾아, 이게 가장 키포인트였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가장 부합하는 종목을 찾아온 걸로 보입니다. 박수. 이야. 아, 대단한들 하십니다. 그러게요. 진짜.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바로 답이 나오고 거의 뭐 장학금을 줘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굉장한 종목을 골라오시네요. 저희가 오늘 또 배워서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어떤 내용이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하면은 단타 많이 해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당장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을 투자를 안 하고 바로바로 수익을 내기 원하기 때문에 단타라는데, 주식 투자는 이렇게 보시면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km 달리는 마라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 투자라는 건 위험 자산이거든요. 대표적인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항상 동반을 해요. 그 리스크를 동반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단기적으로 사고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단기적으로 팔고,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은행에 적립식 투자를 하듯이, 적금을 하듯이 적립을 해가지고 길게 끌고 가면은 굉장히 또 사실은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를 안 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니까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자, 주식 투자란, 그 다음에 올바른 투자 방법이란, 그 다음에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의 장단점,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라 투자를 선택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거다.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투자 방법을 정립하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그럼 주식이란 뭐냐? 주식이란 이제 주식회사의 지분을 증권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봤어요? 예전에 동인도 회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를 다니거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를 출항을 시키면은 그 배가 성공해서 이제 신대륙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실어 옵니다. 그래서 유럽에 나와서 그걸 팔아요. 많은 비싸게 붙여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동인도에서 가장 비쌌던 게, 여러분들 후추 아세요? 후추? 후추. 예, 후추가 거의 금값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거를 유럽에서는 굉장히 비쌌지만 인도에서는 쌌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향신료가. 그러니까 그걸 실어와서 유럽에 갖고 오면 몇백 배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배가 풍랑에 만나서 뭐 위험한 리스크가 동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배에다 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 지분을 증권화를 했었어요. 그게 최초의 주식회사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유럽의 한 카페에서 거래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지분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동인도 회사 배가 떠나는데 그 배의 지분을 얼마를 투자해서 그럼 나중에 이익에서 그만큼을 가져가는 거예요. 경비를 제하고. 그래서 탄생한 게 증권이었고요. 증권은 현대 와서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나눕니다. 보통주는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투자는 주식을 갖다 이제 보통주. 예. 근데 우선주는 이제 배당을 많이 줘요. 배당을 할 때 우선 배당을 하는 거. 대신에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의결권은 없어요. 우선주는. 대신에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배당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주는 게 이제 우선주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은 보통주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이잖아요. 그죠? 수익이 목적인데 보시면은 낮은 가격에 사야 돼요. 항상.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목적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계속 변해요. 어느 한 기업이 연속성을 갖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사이클을 타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이클을 안 될 때, 안 되면 당연히 그 가치가 떨어져요, 주가가. 근데 떨어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기본 가치의 수렴이에요. 어느 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좋은 회사라면은 그럼 그때 사는 거예요. 대신에 단점이 원금이 보장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주식은 기업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그게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러니까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수시로 체크를 하고 이 기업 가치가 과연 다운사이징이 걸리는지 업사이징이 걸리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변할 때는 과감하게 수익을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대응을 해야 돼요. 사놓고 방치하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통 단타를 칠 때는 종목을 사면은 팔 때까지 이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낚시하듯이 찌를 계속 보고 있듯이. 예.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몇 개월에서 길면은 1년, 2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오늘 본다고 해도 오늘 안 팔 건데 그렇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떤 이슈가 주식시장의 이슈가 발견했을 때 그 주가의 흐름만 보시면 돼요. 흐름만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A시대를 켜가지고요. 내가 매입가를 보지 마세요. 개인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숫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숫자를 확인하면은 말 그대로 현타가 옵니다. 본인이 정한 목표가가 왔나 안 왔나. 왔을 때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회사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가치가 바뀌었을 때 그때 로그인해서 대응하시면 돼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찔리시죠? 본인 얘기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본인 얘기다 하면 손 한 번. 네, 정보성 매매. 그죠? 다 나오죠? 실체 없죠? 대선 테마. 본질 가치랑 무난하죠?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그죠? 원칙도 없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보고 매매한다고. 네, 결국은 계좌를 망치는 일입니다. 정보 매매. 제가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가 가면은 끝난 거죠. 죽은 정보죠. 예, 만약에 야, 친구가 그러잖아. 야, 이거 누가 보니까 이거 되게 좋대. 이거 뭐 이래서 급등한대 그러면은 그 정보는 이미 대한민국 일주를 하고 왔다고 했죠, 제가. 예. 정보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실수가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서 절대 안 해야 될 것들. 4가지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러면 올바른 주식 투자 방법은 뭐냐? 그냥 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보다 숲을 봐라. 싼 주식을 사라. 산업 전체의 움직임을 꼭 파악하고 분석해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렇죠.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럴 수 있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선생님도 주린이 시절이 있으셨을 그쵸, 거 아니에요? 많았죠. 그때 마인드 컨트롤 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저는 끊임없이 그 종목을 갖다가 보면서요. 혼자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 주식으로 나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 계속해서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샀으면은,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가격에 팔면 너무 아까워. 버텼어요. 수익이 나도. 계속 스스로 되뇌었죠. 확신 가질 때까지 공부하는 게 그렇죠. 답이구나. 그게 중요해요. 그 확신을 갖고 주식을 샀으면은 그 주식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수익 나도 괴롭고 손실 나도 괴로워. 수익 나면은 수익 날거 뱉어낼까 봐 괴롭고요. 불안하고. 손실 나면은 당연히 곱하기 1로 괴롭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게 다라고 봐요. 사실은 심리적인 이유가 뭉쳐서 결국은 혼동이 하다 보니까 자꾸 팔게 되고, 네, 흔들리니까. 그리고 누가 좋대들 하니까 사고. 예, 그게 문제죠. 종목 선택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앞으로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종목을 3개를 갖다가 숙제를 해왔잖아요. 하나씩 코멘트를 해볼게요. 제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 그죠? 백신. 예, 백신 지금 인상 3상 들어갔거든요, 실험. 그래가지고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마시면은 앞으로 잘 팔릴 것 같아요. 앞으로 백신 만들어서 잘 팔릴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개발하면은. 두 번째 갖고 온 거 인선 ENT. 인선 ENT는 앞으로 이 탈탄소, 친환경에 굉장히 부합하는 업종이거든요. 폐기물. 그 다음에 그 폐기물을 그냥 묻거나 소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소각할 때 나오는 열로 발전소, 폐발전소를 운영을 해요. 그 회수를 합니다. 폐열을. 회수를 해서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진입 시점이 잠깐 아쉬웠다 뿐이지 미래 성장성은 마찬가지로 담보가 돼 있어요. 원익 IPS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테일러시에다가 20조 투자를 결정을 했죠. 그럼 20조 투자하면은 보통 공장 건물 짓는데 1년 정도 걸려요. 1년에서 1년 반. 그죠? 그럼 1년에서 1년 반 건물을 다 지면은 장비를 발주할까요? 아니죠. 그 전에 발주하죠. 공장 짓고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 걸리면은 미리 발주가 나옵니다. 그럼 확보가 된 거예요. 먹거리는. 그죠? 먹거리는 확보가 된 거예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 업체거든요. 무조건 삼성하고 거래를 많이 해요. 확보가 돼 있어요. 미래 먹거리. 마찬가지로 맞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잘 팔릴 것 같은. 앞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반도체 장비 쪽이니까. 팔리거나 잘 팔릴 것 같은 포인트를 잡고서 종목을 골라라. 예. 네. 여러분들이 흔히 격언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요. 주식시장 격언 많이 들었죠. 이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 근데 또 집중 투자를 하라는 분들도 있어요. 가령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분산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워렌 버핏은 분산 투자할 것 같죠? 안 해요, 분산 투자. 집중 투자를 해요. 될 만한 회사에다가 굉장히 밀어줍니다. 주식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워렌 버핏은. 뭐 수백 개, 수십 개 갖고 있을 것 같죠. 회사가 큰데 아니에요. 의외네요. 항상 10개 미만이에요. 분명 주식시장 격언은 분산 투자를 해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입니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분산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주식, 채권, 전환사채 여러 가지에 투자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그게 이제 종류별 분산이고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중국 주식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별로.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업종별하고 기업별 분석이에요. 이건 개인들은 잘 안 하죠. 그죠? 채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사실. 이런 건 아니고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업종하고 기업. 업종이면은 뭐 자동차 업종, 기기 업종,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쭉 나눠서 분산하는 거. 보통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의 분산은 업종별하고 기업별 분산이다. 자,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의 장단점은 분산 투자는 안정성이에요. 대신 수익률은 줄어듭니다. 주식에서 이제 시장 위험이 항상 있잖아요. 이제 시장 위험이 있는데 가장 시장 위험만큼 평이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주식 수가 30개가 넘어가면 리스크가 확 줄어들어요. 거의 리스크 제로에 가까워요. 우량주를 30개 나눠서 분산해서 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건 어느 산업으로 어느 산업 빠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수익률은 줄어들죠. 리스크가 줄어들면 수익률도 당연히 줄어들어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단점으로는 보시면은 큰 수익을 못 내고요. 은행 이익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주식 투자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
수익 중에서도 은행이자보다 나은 수익, 그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그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단점이 이거다. 분산 투자하면은 리스크가 감안을 하면은 별로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어느 거는 손실 나고 종목이 많다 보니까 어느 거는 수익이 나고 이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분산 투자에. 집중 투자는 아까 제가 말했던 워런 버핏이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집중 투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몰빵이랑은 다른 거죠. 몰빵은 예. 그렇죠. 몰빵은 한 종목에다 하는 거고 네. 5종목 내외. 아, 집중 투자는 5종목 내외다 하는 겁니다. 5종목. 예, 분산 투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시장 리스크 제로에 가까운 30종목 이상 하는 거고 평균적으로 5종목 내외를 하는 걸 집중 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많이 쓰는 방법식이긴 해요. 어느 한 산업, 가령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좋다. 그럼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 사고, 그러면 현대차 사면 당연히 좋은 게 부품업체잖아요. 그럼 현대모비스 사고. 그죠? 그럼 자동차 산업이 잘 가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품업체. 그쪽 사고. 그 산업에서 파생되는 업종에서 사고. 이게 집중 투자예요. 장점은 그건데 리스크가 커요, 대신에. 그 업종이 꺾이면 다 망가지니까. 그 투자한 게 다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은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메인 기업들보다는 이쪽에서 파생된 약간 2차 기업들이나 3차 기업들의 주식을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같이 사는 거죠. 만약에 다섯 종목은 20%씩 다 사는 거죠. 삼성전자 20% 사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도 골고루 나눠서 분산 투자. 좋은 업종 내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 고르는 방법은 아까 오늘의 핵심 이거 하나만 배워가도 돼요. 아까 평균 PBR 이하 고르죠. 네.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이 이게. 자,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올바른 주식 투자법 그리고 또 잠시 뒤에 공개될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빨간불로 바꿔줄 와일드카드까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 852 송기훈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투자법 설명해 주셨는데 각각의 주의사항도 있겠죠? 그렇죠.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집중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식 투자는 원래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겠죠. 그래서 실력이 없는 분들은 집중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어느 한 업종이나 어느 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완벽하진 못해도 거의 90% 이상은 분석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챙긴 이후에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초보자들도 그냥 레포트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집중 투자는 레포트 갖고는 안 돼요. 그 종목에 대한 기본 가치,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정도는 최소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시면은 실력을 키운 다음에 집중 투자하시면은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단 리스크는 굉장히 높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집중 투자는. 분산 투자한다고 했을 때 동일 업종, 동일 스타일에 집중하는 분들 많아요. 나 분산 투자했어요. 주린이가. 어디? 빙그레, 롯데제가, 농심, 대상, 오뚜기, 루리온, 제넥신, 바이오가 야, 10종목 분산 투자 맞죠? 10종목에 투자했으니까 분산 투자 맞아요. 음식료업종 반, 업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이오 업종. 딱 두 종목이에요, 업종이.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하려면 업종을 보통 몇 개 정도로 해야 돼요? 보통 업종이 3개 업종에서 5개 업종이 선도 업종이 생겨요.
거기서 상위 업종에다 투자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매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이 나오고 하향되는 업종이 나오거든요. 이맘때면 발표가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분석 안 해도요, 리서치 다 분석해서 알려드려요. 읽으시면 돼요. 오늘 송기훈 쌤이 준비한 와일드카드 종목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와일드카드가? 예. 근데 사실 그 와일드카드를 갖고 나왔는데 아까 충분히 다 설명드렸어요, 제가. 예. 하면서. 근데 그 중에 있어요. 아, 우리 숙제 중에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세 분의 공부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자화자찬하면 지난번 제 강의가 너무 좋았다. 아~ 자, 여러분.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 대박이다. 궁금하시죠? 방송 다시 보세요. 처음부터 보세요. 이야기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의 와일드카드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 852 송기훈 검색하시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와일드카드를 거의 뭐 분석을 제대로 해온 거네요. 아, 이거는 진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대박. 이거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성장성까지 갖춘 걸 제대로 골라왔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어떤 종목인지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잡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은 다시 보지 않는 이상 지금 뭐 3개 중에 하나인 거는 맞을 텐데 조금만 좀 힌트나 뭐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아, 힌트를 드리게 되면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드려야 되나? 세 개를 다 사야죠. 그것도 방법이다. 분산 투자. 오. 여기서 또 오늘 배운 거를 바로 또 실전에 적용하는 이게 바로 분산 투자죠. 그죠? 예.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반이 1등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자,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오늘도 우리 송기훈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건강하게 주식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반장으로서 오늘은 진짜 한턱 쏘겠어요. 정말로. 예. 선생님도 한턱 쏴주세요. 예,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마무리되면은 각 반에서 우리 반이 1등 하지 않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런 느낌 확 와요. 확 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